자, 우리는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일단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해외 토픽을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알비니즘, 백색증이죠. 돌연변이라고 이제 버려져서 정말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입양되고 성장한 후에 유명한 모델이 되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일삼는 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우리가 뼈아프게 느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연변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돌연변이라는 게 마치 이제 먼 일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 돌연변이 유전자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작게는 10,000분의 1 수준에 나타나고 많게는 수십억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사실은 암세포가 하루에 평균 2,000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자연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피하는 요행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암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 빈도가 엄청 높으면 예를 들어 30% 정도에 이른다면 이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몸에서는 이런 유전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유를 드시면 배 아프신 분들 있죠. 보통 우리가 유아기에는 그 유당, 그 젖당을 분비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아기가 딱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젖당 분해 요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다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도 배가 편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생겨서 그런 건데 우유 젖당 분해 요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젖당 내성 유전자가 대략 9,000년 혹은 3,000년 전 사이에 그 사이 언젠가에 아프리카에서 영유아기를 지나고 나도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변이는 이제 조사에 의하면 물론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유럽에서 한번 독자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하면서 얻는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더 퍼뜨리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티베트 사람들에서 이게 연구가 됐는데 그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헤모글로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전체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특정 지역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화적인 영역에 적응하도록 진화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거는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거나 도태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자연스러운 선택과 좀 다른 상황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지금 너무나 세계화됐고 네트워크 증진이 돼서 이 자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적 변화도 이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 그러니까 의지 선택,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전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으면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태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겠다고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그게 성공한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대로 유전자는 아닙니다. 유전자로 만들어진 뇌, 감각계, 어떤 행동 규칙 이런 것에 따르긴 하지만 그걸 본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유전자라는 걸 뚝 떼어낸 다음에 그냥 문화의 보편적인 특성을 뭉뚱그려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인 윌슨 교수는 인간의 본성은 유전되는 마음, 그다음 발달상의 규칙들 그리고 규칙적인 속성들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이란 종의 공통된 것이다. 말하자면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윌슨 교수가 이제 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와 문화가 공진화했다. 본성과 마음은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 그리고 그 문화, 환경의 영향 때문에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어 나온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윌슨 교수는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인류는 옛날부터 근친상간이 가져올지 모르는 무서운 결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 거부감을 타고났어요. 이런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